9시가 벌써 돼버렸습니다. 시장이 돼서.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예, 지금 시장은 현재 제가 조금 한번 살펴보면 예. 증시의 하락 시작입니다. 예, 코스닥, 코스피 둘 다 1% 내외로 지금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1%면 뭐 적지 않은, 특히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1.13%, 네. 코스닥은 0.9%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1%, LG엔솔 2%, 하이닉스도 한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네요. 자,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 현재 상황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현재 이제 오늘 코스피는 일단 이제 1% 이상 좀 크게 좀 하락하면서 현재 2,436포인트의 출발을 좀 한 상황이고요. 상승이 98개 정도 되고 하락은 한 707개 정도로 좀 하락이 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포인트 하락해서 0.96%고 네. 807에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이 220개고 뭐 오늘 이제 하락이 1,200개니까 오늘 뭐 거의 다 이제 하락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좀 좋지는 않은데 삼성전자가 1% 정도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2% 정도, 또 SK하이닉스가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죠. LG화학, 삼성 SDI가 각각 2% 이상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좀 부진한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LG전자가 뭐 저도 이게 특별히 뉴스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5%나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LG전자요? 네, LG전자가 뭐 오늘 이제 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 뭐 5% 올랐다면 뭔가 좀 뉴스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도 이제 오면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LG전자가 좀 독보적으로 한 4% 5%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관련주죠. 더존비존이 한 4% 이상 주가 오르고 있고, 한정 KPS도 일단 오늘 1.8%인데 슬로바키아인가요? 거기가 이제 미국과 신규 원전 뭐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오리온이 0.9%, 신한지주가 0.9%. 미국의 은행주는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국내 은행주는 좀 오히려 또 상승 출발하는 것 같고요. DB손해보험도 0.5%. 네. 그 두산바켓이 그 블록딜 물량이 이제 블록딜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증권사에서 예전에 두산엔진 지분인데 네. 그 증권사에 이제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량 중에 한 500만 주가 잔여 물량이 남았는데 이제 나머지 물량이 아마 블록딜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오늘 1% 이상 좀 강세를. 야, SM은 그러면 지금 15만 3천 원이니까 또 카카오도 안 되는 거예요? 15만 원 너무 이제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4주 됐다던데. 네. 안 네 주. 되죠. 야, 4주. 아이고야. 될 수가 SM. 없죠. 예. 15만 3천 원. 완전히 머니 게임이네. 예. 에? 머니 게임이야. 지금이라도 어? 늦지 않았을까요? 18까지 가는 거 아닌가? 글쎄요. 나는 안 합니다. 예. 평생 그런 거 안 했는데 뭐 지금 이 나이에 하면서. 아, 또 가는데? 15만 4천 원. 응?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코스피 쪽에선 지금 좀 강한 편인데, 반면에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실적 발표 후로 좀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한 마이너스 4% 정도 네.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SK케미칼이 마이너스 2%, 오늘 2차 전지가 좀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2.5,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2.7 정도. 그래서 2차 전지가 어제부터 조금씩 약간 좀 매물이 좀 출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빠지지만 역시 오늘 뭐 SM 2.8% 오르면서 계속 신고가 행진이고, 어제 에코프로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강세입니다. 플러스 2%. 또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 2%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YG엔터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1.6%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또 모처럼 아프리카 TV도요 1.2%, JYP도 1%. 그래서 엔터 3사가 다 고르게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오전에 나오는 것 같고. 이 출회라는 말은 증권 이쪽에만 쓰나요? 매물이 출해된다? 네. 난 딴 데서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그런 것 같은데 유독 이 방송에서만
매물 출회 과정. 그 대부분 그렇게 그걸 쓰지 많이- 않나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회를 이 증권 말고 다른 데서 그냥 써본 사실 그냥 매물 나온다는 거죠. 그냥. 용례가 있습니까? 출회. 저는 왜냐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사실 출회라는 단어를 살면서 그러니까 요 상품 하면서만 들어봤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쓰나? 일본식 한자 아닌가 일본식. 싶어서 매물이 출회돼. 매물 나왔다.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글도 있어요. 뭐예요?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출회 그거 뭐예요? 아니니까 주식 언제 들어가요? 이런 네. 말을 네. 아니 뭐 아파트 언제 들어가요? 이런 분 쓰나? 뭐 아파트 언제 사야 돼요? 이렇게 하지. 주식만 들어가요. 된다. 들어가요는 좀 있을 수 있죠. 예금 언제 들어가요? 뭐 이렇게 쓰나? 적금 부동산 언제 들어가요? 이거 한 것 같은데. 그래? 예. 그거는 저는 괜찮은데 출회라는 말은 참 어색합니다. 넘어가.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바이오가 좀 좋진 않네요. 어제까지 좀 좋았는데 HLB가 5%, 셀리버리가 마이너스 2.8%, 또 인트론 바이오도 2.7% 정도 빠지고 있고요. 뭐 삼천당 제약, 안트로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어제 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빠지고 있고, 또 어제 반도체 소부장이 좀 좋지 않았는데 역시 오늘도 뭐 네페스라든가 SFA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반도체도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굉장히 좀 제한된 가운데 SM을 중심으로 한 그 엔터지하고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나 성일하이텍 같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일단은 강세를 그래도 좀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일단 28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마이너스 1%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그래도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되돌림 반등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힘을 좀 되찾고 있습니까? 예,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0.68%, 아까 0.9% 이상 좀 출발했는데 약간의 좀 낙폭을 코스닥은 좀 줄여 나가고 있는데 좀 2차 전지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339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좀 많이 팝니다. 9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주로 뭐 기관들은 전기전자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0억 정도. 반면에 외국인은 전기전자는 여전히 매수 쪽인데 자동차 전기전자 좀 사고 있습니다. 반면 팔고 있는 업종은 이제 주로 비금속 광물, 이쪽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급등했던 섹터인데 이쪽하고 화학 업종, 역시 2차 전지 화학주겠죠. 그리고 서비스 업종, 철강주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는 외국인은 일부 매도가 나온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일단 오전에 좀 장이 크게 빠지다 보니까 네. 한 1200억 정도 좀 대량 순매수를 좀 단행을 오늘 오전에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업종을 사는 건 아니고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대부분의 업종을 다 고르게 일단 저가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업종으로는 뭐 코스피 업종은 섬유의복주 빼고는 지금 거의 다 빠져 있고요. 섹터로는 오늘 일단 이 광물 관련주들 좀 강한 편이고, 아까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 좀 올라가고 있고, 금융 자동화 관련주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도 일부 올라가는데 아마 로봇 관련주도 일부가 조금 오늘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들 오르면서 좀 그쪽 섹터가 좀 반등하는데 나머지 섹터는 다 하락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압도적으로 하락 섹터가 많고,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사실 어제 2차 전지 셀은 좀 강했죠. 이 배터리 제조사는 좀 강했거든요. 소재는 좀 약했는데,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또 셀이 좀 안 좋아요. 삼성 SDI가 마이너스 4% 급락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2% 이상의 좀 비교적 크게 하락세를 좀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자재가 좀 안 좋은 모양이네요. 네, 오늘 상승 그렇죠. 쪽에 원자재 인버스가 막 몰려 있고, 네. 하락 쪽에 원자재 레버리지 뭐 선물 뭐 이렇게 몰려 있는 거 보니까 그 관심 종목에 그걸 왜 넣어놨지? 그걸- 관심 종목이 아니고 상승 탑 20개, 하락 탑 20개는 제가 늘 보거든요. 뭐가 제일 그래서 이제 상한가 간 애들 뭐 있나 맨날 이렇게 보는데 오늘 보니까 팔라듐 뭐 요쪽, 이쪽에서 원유 뭐 이쪽에서 레버리지랑 인버스가 아주 그 상승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또 사이드에서 항상 보는 거, 이건 좋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너무 원자재 쉽게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원자재가 네,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유가만 해도 한 3% 이상 급락 나와서 그렇습니까? 금리 상승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반대쪽에 있는 그쪽은 좀 강한 것 같고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역시 정유주도 안 좋고 뭐 석유화학 기업들, 철강 업종 다 이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역시 좀 빠지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음흠. 뭐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어제부터는 조금 좋습니까? 네, 조금 힘이 좀 빠지고 있다. 빠지고 오늘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 리오프닝인데 어제부터. 힘을 내야지 왜 힘이 빠져? 근데 그 전에 또 미리 오른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에이. 예, 요새는 좀 힘이 없더라고요. 좀 아니 언제 갈 건데? 슬슬 그러면? 좀 빠지는 모습. 아니 언제 갈 거예요? 아니 오르긴 올랐었어요. 1월에. 아이고야 1월에 안 오른 거 없수다. 다 올랐는데 뭐 그 다 오른 거에서. 네. 야 아니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은 이제 갈 때 된 거 아니요? 아니 그래서 한번 올라갔었어요. 네. 올라갔다고요? 올라갔다가 본전 아직 한참 안 되는데. 이런 게 물어뜯는 거야? 이런 게 물어뜯는 거야? 이 징징거리는 거지.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네. 제대로 전곡을 찔러서 물어뜯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그 리오프닝 좀 기대감이 생각보다 부양이 좀 세지 않는 거 아니냐 약간 그래요? 이런 거하고 결국 단체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이건 중국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금지됐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중국인 개별 말고 단체가 진짜 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도 하는데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약간 좀 주가가 힘이 좀 잃은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조선주도 좀 약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아까 막 말씀드린 리오프닝 관련 카지노 이런 쪽도 좀 약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거의 대다수 섹터가 일단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네. 뭐 하락장의 전형적인 좀 모습이 오늘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 넘게 코스피는 빠졌고 코스닥은 조금 회복하는 게 아마 2차전지들이 조금 힘을 내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 봐야 되나요? 네. 네. 리포트는 잠깐 전화 말씀 좀 듣고 볼까요? 그러실래요? 그러시죠. 아까 뭐 정프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려고 했는데 네. 그냥 그랬는데? 이따가 끝나고 같이 몰아서 보자고. 오케이. 예, 그래서 대신 이제 저희가 알았습니다. 멘트 좀 세게 해드리는 걸로 네, 합의 네. 왔습니다. 네. 오케이. 자, 리포트 보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좀 나온 자료인데 이제 사실 이제 증시 전망이나 이런 좀 아이디어 관점에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만 좀 따와봤는데 일단 이제 공급망 개선이 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나올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를 배제한 세계 경제 시스템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사실 러시아 원자재 비중도 굉장히 큰 편인데 어쨌든 미국과 EU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수출 규제들이 사실상 이제 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좀 약간의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죠. 이제 러시아 공급망이 이제 이게 망가지면서 결국에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뭐 물가에도 부담을 줬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압력 지수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 전쟁은 이어지는데 뭐 위험 지수 많이 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증시나 경제에 영향을 지금은 크게는 주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물류도 왼쪽에 컨테이너송 운임지수 또 이게 중국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고요. 전 세계 해상 운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제조 배송 지수 뭐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떨어져서 물류 대란은 이제 일단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 가격, 뭐 천연가스 가격, 뭐 소매 가격 다 마찬가지로 그래프 보시다시피 큰 폭으로 지금 전쟁 전후로 이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세계 경제가 이제 아직은 좀 겨울이거든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 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으면 약간 겨울이에요. 그리고 월간 상승률인데 아직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겨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호주가 최근에 거의 신고가 났거든요. 증시가 이제 호주요? 봄이 시작되려고 하죠. 호주 같은 경우. 호주는 이제 호주 겨울이 시작되죠 지금. 아니요. 아니. 주식의 봄. 주식의 봄이요. 주식의 봄이. 형님 왜 이렇게 날카로우세요 오늘? 나 물어뜯. 이런 걸로 물어뜯는 거 아니잖아요. 네, 호주는 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의 봄이 이제 가장 빨리 올 걸로 네. 지금 전망하고 있고 우린 진짜 출래 불사춘이다.
어? 네. 봄은 왔는데 봄 생각이 안 나요. 날씨는 좋은데 시장이 시장이 봄이 아닙니다 아직.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중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봄을 좀 준비는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조금씩 돌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계절로 봤을 때 이제 겨울 말미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순서는 이제 호주가 지금 가장 좋고 독일도 돌아섰고요. 뭐 이미 지수들은 거의 사상 최고가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저점에서 50% 올랐고요. 한국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 회복률은 30%밖에 안 된대요. 이 하락폭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뭐 2100에서 따지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하락폭은 여전히 3분의 1밖에 그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상승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전망은 주식, 채권, 원화 트리플 강세 쪽으로 일단 현대차증권에선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부록에 있었던 자료인데 뭐냐면 이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이 전략 금속이라 그러죠. 요새 이제 원유 대신에 뭐 리튬, 뭐 구리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다 대부분 배터리죠. 신재생 에너지. 지금 미국만 해도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가동되는데 관건은 뭐냐면 중국산을 여기서 뺀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자원민족주의라는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특정 국가에 다 몰려 있거든요. 이게 분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산업금속들이 지금 뭐 코발트 같은 건 콩고에 집중돼 있고, 알루미늄은 중국에 있고, 호주는 거의 리튬, 그 다음에 칠레는 구리랑 리튬 이쪽에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약간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공급망 그 리튬이라든가 이런 산업금속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요새 폐배터리가 올라가는 것도 그냥 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금속을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산업금속 1위 생산국이 이 몇 개 국가로 이렇게 집중돼 있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지금 플랫폼 전환하고 광물 자원 중요성 증가되는데 구리, 리튬,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가 일단 제일 중요한 전략 금속이다. 그래서 이런 광물 자원이 너무 특정 국가의 생산이 치중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금속 관련한 뭐 ETF들이 있다면 한번 투자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좀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광물주나 폐배터리가 올라가는 건 좀 이런 그 어떤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뉴스가 나왔던 게 있는데 그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그 중국 태양광 패널 미국이 수입 안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수출이 다시 재개가 됐대요. 그래서 위그르 강제 노동법에 따라서 네. 이게 항구에 억류돼 있었거든요. 이제 묶어놨었어요. 한국에? 사실. 한국. 미국 항구에 아. 못 들어오게 계속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미국 수출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윤재성 연구원의 의견은 뭐냐면 이 작년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수출이 하반기에 거의 다 미국으로 가버렸대요. 물량 다가. 그래서 원래는 4, 5월까지는 80%였는데 거의 100%가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왜냐면 미국의 판가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 패널이 미국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모듈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전부터도 지금 조금씩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더 하락할 가능성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의 미국향 모듈 수출 물량 추이거든요. 이게 보면 조금씩은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수출이 이렇게 또 시행이 되면 약간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재성 연구원의 의견은 중장기적인 성장에 뭐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것들이 약간 노이즈가 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미국의 태양광 회사들은 주가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퍼스트 솔라도 그렇고 어쨌든 태양광 업체들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좋은데 요건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는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다시 미국의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네, 그게 좀 다시 허용이 좀 악재로.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2024년 6월 달부터는 동남아 통해서 중국 제품들은 미국으로 못 들어가요. 24년 이제 그건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 통해서 가던 것도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건 이제 못 들어가게 된.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기보다는 관세를 부과해 버리죠. 그럼 음. 이제 아무래도 수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근데 그건 이제 24년 6월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미국은 바로 해야 될 거는 한참 유예를 주고 유예를 줘야 될 거는 바로 하고 그러더라. 많이 섭섭해요. 네. 아 반도체 배터리 많이 섭섭합니다. 바로 해야 될 거는 자동차. 그냥 바로 해야 돼. 자 그리고 뭐 중국이랑 뭐 좀 싸우는 것 같아도 계속 수입할 거라고 배터리도 뭐 CATL도 뭐 포드랑 뭐 한다 그러고 모르겠습니다. 네. 괜히 우리만 이거 억울한 상황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전 불안합니다. 아, 부러운가 봐. 오래 하는 거 보니까. 예. 자 그리고 또 리포트 예,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이제 보여드리면 요새 뭐 2차전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보고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오늘 나온 자료 중에 대신에 그 전창현 연구원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인데 일단 지금 최근 주가 상승한 건 타당하다고 적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셀이 한 PER 50배고 소재가 38배인데 작년 PER 평균이 37배인데요. 올해 성장률 33%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1년 후에 성장률을 미리 단계 반영해요. 그러면 이제 성장률만큼 퍼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올해 현재 평균 PER이 38배면 내년 성장률이 중요한데 내년하고 내후년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47이니까 충분히 지금 PER 주가 올라온 거 뭐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좀 계산을 해주셨고 특히 소재가 뭐 압도적으로 이번 그 올해 들어와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돋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더 가려면 전제 조건이 세 가지인데 일단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올해 추정치는 다 꺾였어요. 근데 25년도 추정치는 다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배터리 제조사는 추가로 더 이 완성차랑 합작사를 더 만들어야 된다. 소재는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 얼마 전에 그 LNF처럼 이런 이제 공급 계약이 더 좀 나올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어쨌든 이제 추정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5년치는 상승하고 있고 두 번째가 배터리 성장 기울기도 중요한데 근데 이거는 꺾일 수밖에 없죠. 21년, 22년이 90% 성장인데 23년, 25년에는 40%거든요. 근데 다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국보다 지금 40% 이상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거든요. 더 고평가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에 중국이 못 들어가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래서 한국 배터리 밸류 체인이 지금 중국보다 훨씬 고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노이즈가 좀 생겼잖아요. 최근에 포드, CATL 또 LFP 배터리를 테슬라도 채용할 것 같고 더 많이. 근데 이거는 이제 저가 전기차라서 조금 뭐 아직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만 이런 노이즈가 끼면 프리미엄을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노이즈가 더 된다면 네. 주가 상승을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보다는 좀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모멘텀은 유럽의 원자재법이 다음 주에 발표되죠. 3월 14일 날. 요게 근데 다 아는 이제 이벤트죠. 누구나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광물 관련 소재 확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소재 폐배터리 회사들의 협상력은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는 돼봐야 되겠죠. 내용이 나와야 우리한테 진짜 호재인지 우리가 기대한 거 이상인지 또 실망스럽게 발표되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래서 다음 주 유럽 CRMA가 좀 굉장히 중요한 또 변곡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대신증권의 전체적인 연구소는 요 북미 소재 요게 그 밸류체인이래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LG, SK, SDI 이렇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 밸류체인이니까 요 밸류체인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에 있는 LG엔솔, SK, SDI에 들어가는 이제 밸류체인입니다. 소재들을 저 회사들이 지금 하고 네, 있다는 거죠. 공급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회사들은 미리 다 이 공급망을 다 해놓거든요. 몇 년 전부터 구축을 해놓기 때문에 네네네. 웬만하면 잘 바뀌진 않죠, 사실. 이게 또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밸류 체인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하다.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든 업체가 좀 다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 투자하자. 라는 그러니까 좀 가격 부담이 없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는 부족은 한다고 합니다. 990기가와트가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직은 성장 여력은 있지만 좀 투자를 지금 한다면 좀 덜 오른 거 위주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포트까지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네. 시장 다시 한 번만 조금만 살펴볼까요? 네. 역시 코스피는 1% 넘는 1.1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유 뭐 셀트리온도 좋고 위메이드도 좋고 SM도 좋고 그래갖고 네. 코스닥 쪽이 네, 위메이드 맥스 쪽도 좋고요. 미안해요. 자, 코스닥이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비교적 선방하고 네.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어떻게 다 전달됐을까요? 다 전달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목덜미 이런 데 좀 보십시다. 목덜미 왜요? 네. 목요일. 아니 정프로가 오늘 뭐 물어뜯어가 부러뜨려서 그랬거든. 피 흘리고 계시나 혹시 좀 어.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예, 우리 염승환 이사님 항상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근데 되게 둔감한가요? 전혀 그런 걸 못 느껴가지고.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이게 참 큰 분이에요, 우리 염 이사님. 예. 자, 그럼 염 이사님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